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7학년도 김동욱의 클래스 커리큘럼 안내 강좌입니다. 선생님의 1년 강좌 중에서 가장 촬영하기 힘든 강좌가 바로 이 강좌입니다. 병렬식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소 홈쇼핑 같은 느낌도 있어서 극아이인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찍기가 힘든 강좌예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미사 요구는 줄이고요. 선생님의 강의 설명에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죠. 수능국어는 김동욱입니다 라는 입문 강좌, 그 다음 일취월장 클래스, 요게 메인 커리큘럼이죠. 그 다음 독서 강좌, 문학과 EBS 강좌, 선택 강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능국어는 김동욱입니다 라는 강의와 일취월장 클래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국김입니다. 국어 공부의 디딤돌 길라잡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국어의 성격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강좌입니다. OT와 1강이 맛보기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학생은 그 OT와 1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강좌가 이런 성격의 강좌이구나 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고3 올라와서 처음으로 수능 국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수능 국어를 좀 미리 알고 싶은 고1, 고2 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강좌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의 메인 강좌이죠. 일취월장 클래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일취월장 클래스는 대치동 현장 수업을 거의 1초의 편집 없이 그대로 업로드하는 강좌입니다. 주로 일요일 날 강의를 촬영해서 올리니까요. 인강에서는 월요일 날 업로드 될 겁니다. 현장감이 있겠죠. 아무래도 현장감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양해해 주셔야 될 두 가지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대치동 현장 강의를 선택 과목별로 반을 구성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다루지 않는다. 독서와 문학만 수업하는 강좌이다 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러닝 타임이 조금 깁니다. 3시간 수업인데 고3 수업인데 쉬는 시간을 2번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가집니다. 그러면 러닝 타임이 짧게는 80분, 길게는 100분까지도 나옵니다. 회사에서 걱정을 하셔서 메가스터디에서요. 이런 제안을 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편집해서 55분짜리 정도로 3개로 올립시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현장감이 확 떨어져요. 쉬는 시간 앞뒤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좀 고집스럽지만 현장 강의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배속 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80분짜리도 60분으로 들을 수 있는 마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취 클래스는 난이도가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 클래스는 그것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거고요. 장 클래스는 파이널 중심입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장 클래스가 10주 수업이라면 바탕 모의고사 수업이 5주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현장의 주간 학습지가 매주 책으로 나갑니다. 연필통이라는 제목을 가진 숙제장입니다. 연습하면 반드시 통한다. 근데 선생님이 현장과 인강이 다른 건 좀 싫거든요. 그래서 인강 학생들에게도 현장과 똑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오픈시켜 놨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일취월장 클래스의 부교재로 연필통과 본바탕이 붙어 있을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묶으면 현장의 주간 학습지 연필통과 똑같을 겁니다. 본바탕은 뭐냐? 본바탕은 바탕 모의고사의 관연도 기출문제 중에서 좋은 퀄리티의 지문들을 모아서 실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기출문제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질 좋은 낯선 지문들을 연습하기에 좋아서 요 두 가지를 묶어서 현장 주간 학습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탕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12회입니다. 선생님 수업이
1년 동안 한 40주 진행되거든요. 그 중에 11회 아니면 12회가 바탕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치고 해설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 일취월장 클래스를 그대로 따라오시겠다라고 하시면 바탕 연간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몇 등급까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쌤 생각에는 1등급에서 3등급 중반까지 듣기에는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등급이나 5등급 학생이 들으면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수국김 강좌와 그 다음 뒤에 소개할 강좌들을 좀 듣고 등급을 좀 올려서 일취월장 커리큘럼을 타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독서와 문학 EBS 강좌, 그 다음 선택과목 강좌에 대해서 안내해 보겠습니다. 독서는 일단 수국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수국김의 독서 수업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두 강좌가 있습니다. 두 강좌는요, 체크메이트 독서가 조금 더 까다로울 겁니다. 그렇게 난이도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둘 다 기출지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기출지문을 바탕으로 반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반응하기에 좋은 지문들을 구성해서 독서를 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이나 아니면 선택 과목에 비해서 독서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듣고 일취월장 클래스를 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학과 EBS 강좌입니다. 자, 고전 시간인데요. 고전 시간을 정말 못 읽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고전 시간은 수능에서 EBS에서 거의 70%가 반영돼요. 30% 정도의 짧은 시조작품이, 낯선 시조작품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BS 교재에 반영되지 않는 다른 부분이, 낯선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낯선 부분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라도 고전 시가를 스스로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내가 고전 시가만 보면 제대로 읽지를 못한다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쉬운 시조, 그 다음에 유명한 가사작품 위주로 고전시가 읽기 훈련을 하는 짧은 강좌입니다. 고전시가가 약한 학생들은 재빨리 이 강의를 듣고 문학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체크메이트 문학입니다. 이 강의는 뭐냐? 그 수능 문학 시험에 EBS 교재에서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출제가 많이 되죠. 현대시 두 작품 중에 한 작품은 낯선 시고요. 그 다음 현대소설은 무조건 낯선 소설이 나옵니다. 그 다음 고전시가도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분, 그 다음 수필 같은 작품들이 EBS 교재와는 무관하게 출제돼요. 그래서 낯선 문학 작품들, 즉 EBS 외의 문학 작품들을 읽어내는 훈련을 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학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10회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EBS 클래스인데요. 잘 들으세요. 선생님의 EBS 수업은요, 내신 대비용이 아닙니다. 수능 대비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어 인강 선생님들 중에 EBS 강의로는 가장 러닝 타임이 짧을 겁니다. 필요한 것만 수업합니다. 수능에 나올 만한 것만 수업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가 아닌 수능에서 필요 없는 EBS 공부를 최소화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컴팩트하게 EBS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것 이상 EBS 공부를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특징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 강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화작 선택자는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공부할 게 거의 없습니다.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화작의 유형 5강짜리 강좌입니다. 선생님이 문제 유형별로 수업은 잘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화작 문제만큼은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최근의 기출문제들을 다루는 강좌가 있습니다. 화작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이 강의를 간편하게 듣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화작은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언매를 선택했다. 자, 근데 나는 내신이나 중학교 때까지도 언매를 공부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언어 베이직이라는 얇은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를 들으시면 좋겠고, 체크메이트 언매가 메인 컬입니다. 요즘 수능이 언매의 언어의 잔가지들에서 시험이 잘 나오는 추세예요. 볼륨이 조금 큽니다. 이 강의는요. 근데 이 강의를 완벽하게 소화하시면 그 잔가지들은 거의 대부분 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본바탕 언매인데요. 언매 문제가 최근에 많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바탕 모의고사의 기출 지문들 중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들을 모아서 파트별로 실어 놓은 것이 본바탕 언매입니다. 그러니까 언매를 공부했는데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을 좀 더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 본바탕 언매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이나 10월쯤에 수능 치기 전에 말이죠. 언매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다시 한번 훑어보는 그런 강좌가 파이널 언매 강좌입니다. 언어를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양의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요 순서대로만 체크메이트 언매부터 이렇게 공부하시면 아마 그 어려운 언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조금 지루했나요? 선생님도 힘들었는데. 올해가 27학년도 개정 수능의 마지막 해죠. 그죠? 선생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한 해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